노드.js 프로그래밍 네 번째 노드.js의 기본 모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스트림 모듈, 그 다음에 URL 다루기, 쿼리 스트링,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모듈들이 있는데요. 나머지 모듈들은 네트워크를 다루는 시간, 거기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수의 학습 목표로는 일단 스트림을 어떻게 다루는지,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얻어오고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이벤트 다루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URL 모듈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할 때 가장 처음에 사용한 거 URL 브라우저 치죠? 그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생성하는지, 그 다음에 쿼리 스트링 이용해가지고 URL에 담겨져 있는 내용 혹은 메시지 바디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쿼리 스트링 사용하는 법, 그 다음에 거기서 쿼리 스트링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 모드 이용해서 이제 멀티코어 환경에서 클러스터링의 장점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이라고 부르는 것은 데이터의 전송 흐름입니다. 얘는 일종의 두 지점 간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와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분에 하나의 샘물이 있고요. 샘물에다가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내준 데이터를 받아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콘솔에서 입력하기, 출력하기도 하나의 스트림으로 볼 수 있고요. 파일 읽고 쓰기도 이제 스트림을 이용해서 파일 읽고 쓰기도 가능하게 되고, 서버와 클라이언트도 이제 서로의 스트림이 연결돼 가지고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쓰면은 서버로 전송되고, 서버에서 데이터를 쓰면 반대로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과정으로서 스트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림 모듈이 해주는 건 뭐냐면은 이런 스트림을 다루기 위한 이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이용해 가지고 아까 좀 전에 봤던 다양한 스트림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스트림을 같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읽고 쓰거나 혹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도 같은 인터페이스, 즉 같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트림에 대한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의 종류는 읽기용, 쓰기용, 그래서 리더블 스트림과 라이터블 스트림이 있고요. 두 가지 가능한 듀플렉스 혹은 변환을 위한 트랜스폼, 이런 스트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리더블과 라이터블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블 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읽기 전용의 스트림이고요. 여기에 대한 클래스는 리더블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읽기 스트림은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하나는 플로잉 모드가 있고 하나는 포즈 모드가 있습니다. 플로잉 모드 같은 경우는 스트림을 열기만 하면은 알아서 계속 데이터가 자동으로 계속 전달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이 계속 데이터가 오는 거를 읽는 스트림이기 때문에 계속 읽혀지는 데이터를 다루지 않으면 데이터가 유실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포즈 모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제 읽혀지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도착하면 일단 대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리드 함수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야만 데이터를 계속 리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계속 읽어야 되는 그런 스트림을 포즈 모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블 스트림에 제공되는 이제 함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필요한 거 있죠? 읽기 위해서는 리더블의 리드라는 함수, 아까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가 이제 파라미터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읽을 때 인코딩, 그 다음에 읽다가 이제 중지할 때는 포즈나 다시 재개할 때는 리줌을 이용해서 하고요. 이제 파이프는 스트림 간에서 연결하기 위해서 파이프와 언파이프를 이용해서 읽기 스트림에서 라이터블 스트림으로, 라이터블 스트림에서 읽기 스트림으로 이렇게 서로 두 개의 스트림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연결시켜 주는 것을 파이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리더블 스트림의 이제 이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트림 다룰 때는 이벤트를 매우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벤트가 뭐가 정의되어 있냐? 리더블, 데이터, 엔드, 클로즈, 에러, 이런 이벤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블 같은 경우는 읽기 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와 엔드 이벤트가 있습니다. 데이터 이벤트는 읽을 수 있는 데이터가 도착했을 때, 리더블 스트림에 뭔가 읽을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데이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 엔드 이벤트는 더 이상 읽을 데이터가 없을 때 엔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로즈와 엔드, 이런 이벤트들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제 플로잉 모드에서 다루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로잉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블 스트림을 만들고 나서요, 데이터 이벤트를 구현해 놓으면 얘가 플로잉 모드로 동작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파이프를 연결시켜 버리면 자동으로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 다른 스트림으로 만약에 리더블 스트림에서 라이터블 스트림이 연결됐다 싶으면은 바로 데이터를 읽어서 라이터블 스트림으로 데이터가 쭉 연결이 됩니다. 혹은 멈춰있던 스트림에서 이제 리즘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이제 플로잉 모드로 다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플로잉 모드를 이용해서 이제 파일에서 읽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s 모듈 이전에 다뤘었죠. fs 모듈에서 create read stream 파일 경로를 넣으면 됩니다. 이러면은 스트림을 생성한 거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 이벤트, 이벤트 들은 거 봤었죠. on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 핸들러 파라미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이벤트를 다루는 핸들러를 달아버리면 얘는 플로잉 모드로 동작하게 되고요. 처음에 준비가 되자마자 리더블이 되자마자 그 다음에 데이터 이벤트가 계속 발생합니다. 언제까지? 파일에 있는 내용을 모두 읽을 때까지. 다 읽고 나면은 엔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요. 파일을 전부 다 읽은 거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벤트는 이제 그 파일의 크기 따라서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한 번만 다 읽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어느 일정 크기만큼 계속 읽어내기 때문에 만약에 파일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이제 어디에 저장하고 싶다 싶었을 때는 여기서 그냥 로그로만 출력했지만 별도의 이제 버퍼링을 다시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버퍼를 이용해서 이제 버퍼링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다 저장해야지 파일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드리는 게 됩니다. 이제는 포즈 모드입니다. 포즈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이벤트가 연결이 안 됐으면 기본적으로 포즈 이벤트로 시작돼요. 그래서 데이터 이벤트가 이번에 없습니다. 읽기 준비가 완료가 되면은요, 리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읽어 나갑니다. 언제까지? 다 읽을 때까지. 그래서 포즈 모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드 이용해서 계속 읽어 나가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게 포즈 모드가 됩니다. 두 가지 방식이 좀 차이가 있죠. 같은 리드 스트림을 열었지만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모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리더블 스트림을 봤으면 이제 라이터블 스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블 스트림 같은 경우는 읽기 스트림이었다면은 라이터블 스트림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게 라이터블 스트림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터블 스트림을 사용하는 예제를 보면은 이제 HTTP 서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서버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 오는 것도 하나의 라이터블 스트림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HTTP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보내는 거, 서버로 보낼 때 데이터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얘가 라이터블 스트림이 되고요. 또 이번에 서버입니다. HTTP 서버에서 이제 응답을 클라이언트로 보냈을 때 얘가 바로 또 라이터블 스트림이 됩니다. 다음에 파일을 이번에 읽기가 아니고 파일 쓰는 겁니다. FS 모드를 이용해서 파일을 쓰는 스트림 만들었을 때, 혹은 TCP 소켓 이용해서 이제 내용을 쓸 때 이때 또 라이터블 스트림이 됩니다. 라이터블 스트림에 있는 메소드 혹은 이제 이벤트 같은 걸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메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쓸 때는 write라는 약간 리드였었죠. 이제 라이터블 스트림이기 때문에 write라는 걸 이용해서 쓰게 되고요. 데이터, 그 다음에 인코딩 혹은 write에 대한 콜백 함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코딩에 대해서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 썼다면 이제 end를 이용해 가지고 더 이상 쓸 게 없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벤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뭐 드레인이나 에러 같은 이벤트들이 있고요. finish, 파이프, 언파이프 같은 것도 있습니다. 파이프는 아까 봤었죠? 두 개의 스트림을 서로 연결해 버리면, 파이프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연결해 버리면 파이프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역시 또 에러 이벤트 있고요. 에러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에러는 항상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이벤트예요. 그 다음에 finish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를 다 썼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블 스트림을 이용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파일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fs 모드를 이용해서 create write stream 해가지고 이제 그 스트림을 쓸 파일을 만들면서 스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inish 이벤트 하나 처리해주는 코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연달아서 이제 write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end 이용해서 마무리 9까지 쓴 다음에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end까지 가게 되면은 끝났기 때문에 finish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콘솔에 출력하는 것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파일을 이용해서 파일에다가 출력 스트림을 연결해 버리고 output.txt에다가
1, 2, 3, 4, 5, 6, 7, 8, 9가 출력되도록 아웃풋 스트림으로 출력한 코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서 한번 볼만한 이제 스트림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표준 입출력 스트림이라고 부르는 프로세스에 있는 전역 모듈에 있는 거죠. 예, 프로세스라는 전역 객체에 있는 스탠다드 인과 스탠다드 아웃이라는 스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콘솔을 이용해서 노드를 사용했을 때 이제 스탠다드 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키보드로 이용해서 입력 받아온 거를 std in이라는 입력 스트림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std out 같은 경우는 콘솔에 출력되는 거를 std out이 됩니다. 그래서 std out 같은 경우는 콘솔 출력하는 출력 스트림이라고 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표준 입출력 스트림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을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 리더블 스트림과 라이터블 스트림이 있었죠? 두 개의 스트림을 연결하는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은 이제 파이프라는 걸 통해서 연결하고요. 파이프, 언파이프 두 개가 있습니다. 파이프는 연결하기, 언파이프는 연결된 걸 해제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연결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스트림, 스탠다드인 키보드 입력을 바로 출력 스트림 파일로 작성하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입력 스트림 프로세스의 스탠다드인, 아웃풋 스트림으로는 create write 스트림에서 파일 스트림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 연결합니다. 이렇게 파이프 연결, 인풋 스트림에서 입력된 내용을 바로 아웃풋 스트림에 쓰도록 파이프 연결했습니다. 여기는 이벤트에 대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에 대한 이벤트, 데이터인 이벤트에서 이 코드를 실행시킨 다음에 키보드로 막 입력하게 되면은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이 계속 output.text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입력한 내용이 엑시트 오게 되면은 언파이프에서 이제 연결을 종료하는 이런 예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코드로 짜면은 뭐 그렇게 좀 이해가 될 만한 코드가 될 겁니다. 스트림에 대해서 예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걸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뭐 라이터블 스트림이랑 라이터블 스트림에서 이제 데이터를 쓰는 것과 이제 파이프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s 스트림, fs 모듈 있죠? 이걸 이용해서 create write 스트림에서 output.text로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os.write 해가지고요. 1, 2, 3, 4 사이 겹치네요. and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쓰는 코드입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로드 해가지고 돌리면 finish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왜냐? end 때문에. 그 다음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out.txt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스트림을 이용한 거고요. 여기다 이제 조금 더 다르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풋 스트림과 이제 파이프 이용해서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에 스탠다드 인 하게 되면은 얘가 키보드를 입력한 인풋 스트림이 됩니다. 콘솔에 입력한 인풋 스트림을 바로 파이프에서 파일로 써버리는 코드가 됩니다. 뭐 다른 이벤트 좀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이번엔 output.toText로 파이프 연결해서 하는 예제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키보드를 입력한 내용이 바로 파일로 들어갈 거예요. 로드에서 이번에 스트림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 2 좀 다르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이번에는 output.toText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보드 입력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받은 입력 스트림을 파일에 있는 아웃풋 스트림으로 라이터블 스트림으로 연결해서 스트림 간의 파이프 연결한 예제 코드였습니다. 이제 볼 내용은 이제 URL 다루는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이라는 것은 네트워크를 시작할 때 가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URL이 됩니다. URL은 일단 주소라는 게 되죠. 그래서 주소 같은 경우는 URL은 이런 형태로 좀 다양하게 구성되죠. 경로로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파일 이름 형태로 끝날 수도 있고 뒤에 프래그먼트라고 부르는 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URL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스킴이라는 게 있고요. 스킴 안에 프로토콜이 들어갑니다. 호스트 주소, 호스트 안에는 이제 포트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스트 안에서의 경로인 패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쿼리라고 부르는 것도 이렇게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그 다음에 호스트와 포트, 경로와 쿼리 스트링,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이런 식으로 URL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URL을 다루기 위해서는 URL 모듈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URL 모듈은 기본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pars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URL 문자를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쿼리 스트링을 파싱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슬래시로 시작되는 거를 주소로 이제 판단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단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URL 있습니다. 호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Q라는 경로 뒤에 이렇게 검색에 대한 쿼리 스트링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얘를 파스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객체로 나옵니다. 객체로 나와서 호스트는 idol.com, 그 다음에 서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쿼리 스트링이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URL 요소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게 URL 모듈에 있는 parse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URL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전달한 방법으로 이제 경로뿐만이 아니라 쿼리 스트링을 이용해서 전달하게 되는데, 쿼리 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름 이퀄 값 AND 기호 이용해서 구별하고요. 이름 이퀄 값 형태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Q라는 경로에다가 물음표 이용해서 구별이 갑니다. 그 다음에 그룹은 EXID, 네임은 하니, 신스, 데이터는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쿼리 문자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거를 분석하는 방법은 parse 함수에다가 뒤에 두 번째 파라미터를 true로 하게 되면은 얘가 하나의 문자열 덩어리에서 객체로 변환이 돼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URL 분석하죠? 이번엔 두 번째 파라미터를 true로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쿼리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그룹은 뭐가 되죠? 요 내용입니다. 그렇게 개별로 분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URL 모듈의 parse의 두 번째 파라미터를 true로 줄 때의 상황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URL을 구성하는 쿼리 스트링 부분을 객체로 분석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URL 모듈이 제공하는 다른 기능으로는 이제 URL을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URL 만들 때는 포맷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리졸브 이용해서 프롬에서 to를 결합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포맷 만들 때는요, 이제 URL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뭐 프로토콜, 호스트, 패스네임, 서치 같은 정보를 주면은 이걸 이용해서 하나의 URL을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진 예제 코드를 보면은 이제 객체를 이용해서 프로토콜 HTTP를 사용하게 되고, 호스트는 idol.com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객체에 대한 정보를 주고 나서 얘를 포맷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URL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반대의 역할이죠. parse 이용해서 분석했다면 이번에 포맷을 이용해서 URL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URL 인코딩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URL에는 이제 알파벳이나 숫자, 하이픈 같은 제한된 문자들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글을 사용하는 이제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글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얘는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줍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모듈에서 하기는 좀 힘들고요. 얘는 나중에 URL 인코드라는 서드 파티 모듈을 가지고 사용하게 될 거고요. 얘는 HTTP를 다루는 그런 강의에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RL은 이제 제한된 문자를만 사용하게 되고,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코딩 해줘야 된다. 그거는 나중에 URL 인코드라는 서드 파티 모듈을 이용해서 다룰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URL에 대한 예제 코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URL 모듈을 로딩하고요. URL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http idols.com 실제로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경로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쿼리 스트링으로 구성되는 거가 됩니다. 이거를 분석해야 돼요. 이제 만약에 서버를 만들었다. 클라이언트가 이런 식으로 URL을 보내왔을 때 과연 원하는 게 무엇인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URL을 분석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URL 모듈 로딩하고 파스 해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RL에서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싱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파싱된 결과에서 프로토콜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pass.protocol에서 할 수가 있고, 호스트, 쿼리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만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은 HTTP라는 걸 할 수가 있고, 호스트, 쿼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경우 이제 쿼리 스트링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쿼리 내용만 제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를 true로 주게 되면 쿼리 스트링 자체가
분석이 돼가지고 객체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다른 내용을 주석으로 맞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하게 되면은 쿼리 스트링 이용해서 분석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괄호 있죠? 중괄호로 나오게 되면 객체가 됐다는 뜻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룹 name since라고 분석되어서 URL 자체가 분석되고 URL 중에서 쿼리 문자를 분석한 것을 예제 코드를 잠깐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URL 분석하는 URL 모듈의 예제 코드를 봤습니다. 이번에 볼 건 이제 쿼리 스트링이라는 모듈입니다. 쿼리 스트링은 URL 모듈을 할 때 봤었는데요. 이제 쿼리 스트링 자체가 이제 URL 외에도 다른 부분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HTTP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시지의 바디 부분, 얘는 나중에 HTTP 모듈을 다룰 때 좀 더 보도록 할 건데 그 바디에다가 쿼리 스트링을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URL 모듈을 이용해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쿼리 스트링이라는 모듈을 통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쿼리 스트링 이용할 때는 이제 리카에서 쿼리 스트링 모듈 로딩하는 것도 똑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파스한 걸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이용해서 파스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결과가 이제 객체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그다음 뭐 separate나 equal 같은 거는 이제 어떤 기호를 이용해서 할 거냐? 보통은 and 기호와 equal 기호 사용하죠. 얘를 다른 기호로 사용할 때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다른 구분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예제를 봐야죠. 그래서 쿼리 스트링 모듈을 로딩하고요. 네, 문자가 있습니다. 얘는 URL 형태는 아닙니다. 네, 쿼리 스트링에서 파스해가지고 결과를 얻어내는 코드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URL 모듈에 있는 이제 모듈에서 이제 쿼리 스트링 파싱할 때와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이게 URL 구성하지 않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쿼리 스트링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쿼리 스트링에 대해서 좀 더 볼 때는 뭐가 있냐면은 얘도 뭐 URL 모듈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쿼리 스트링을 만들 때 보통 이름 이꼴 값 형태로 작성하게 되는데 얘를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배열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름을 같은 걸로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멤버를 다 같은 이름으로 작성하게 되면은 3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배열이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쿼리 스트링 이용해서 배열도 이제 데이터로 전송할 수 있다. 그때는 이제 이름이 같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파싱하게 되면은 배열이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쿼리 스트링에서 이제 쿼리 스트링을 만드는 기능인데 얘는 스트링 파일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고요. 여기다가는 객체 형태를 넣어주면 됩니다. 쿼리 스트링 모듈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쿼리 문자를 만드는 예제 코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쿼리 문자를 만들 이제 객체를 먼저 만들고요. name에는 IO, 그다음 best에는 좋은 날 2개의 값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string file이라는 걸 돌려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est에는 한글이죠. 한글은 이렇게 URL 인코딩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3강 쿼리 스트링에 대한 예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URL 모듈과 거의 비슷한데요. 이번에 대신 쿼리 문자를 많이 써요. 이런 식의 쿼리 문자를 이용해서 데이터만 주고받을 때가 있거든요. URL 통하지 않고 메시지 바디로 전달받을 때가 있는데 그거를 파싱하는 방법입니다. 사용 방법은 쿼리 스트링 모듈을 이용해서 파스 이용해서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에 대한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파싱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출력된 것 중에서 그룹에 대해 알고 싶다, 네임에 대해 알고 싶다, 신스에 대해 알고 싶다. 신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름만 정해져 있고 값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프렌드, 프렌드는 쿼리 스트링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인데 일부러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떤 결과 나오나 한번 보기 위해서 넣어봤습니다. 주석으로 맞고요. 이 결과만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나왔죠? name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since 없네요. 빈 공백 문자를 오게 되고 friend 같은 경우는 없는 거기 때문에 undefined 이런 형태로 분석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해 가지고 이제 쿼리 문자를 분석하기 위한 쿼리 스트링 모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클러스터입니다. 클러스터는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 거긴 한데 그래도 좀 최근에 많이 나오는 기술이다 보니까 한번
재밌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클러스터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CPU 컴퓨터의 성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바꿨냐면은 여러 개의 프로세서 혹은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 여러 개의 코어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술 발전이 됐거든요. 그거를 다루는 방법이 이제 클러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사용하는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Node.js에서 클러스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Node.js는 일단 한 개의 싱글 스레드 방식 동작하다 보니까 CPU 안에 여러 개의 코어가 있어도 뭐 듀얼 코어나 혹은 쿼드 코어 같은 거 썼을 때는 코어 개수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장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코드를 짜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클러스터링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런 멀티코어 시스템의 장점을 성능을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거가 되고요. 클러스터 사용해서 서버를 만들 경우에는 뭐가 좋냐? 포트를 공유하기 때문에 각각의 클러스터마다 이런 서버에 대해서 포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클러스의 개수는 이제 코어 개수만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사용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이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터라는 게 있고 하나는 워커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다른 프로세스이긴 한데요. 차이가 뭐냐면 마스터 같은 경우는 메인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거를 마스터라고 그럽니다. 마스터는 뭐가 있냐? 만약에 코어 개수만큼 만들겠다. 그러면 코어 개수만큼 워커를 만들게 됩니다. 워커는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프로세스가 되고요. 마스터가 생성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마스터와 워커 두 개가 구분된다라는 것을 알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클러스터 모듈을 리퀘어 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가 이제 그 워커를 만들어 했죠. 그거는 이제 클러스터의 포크라는 걸 이용해서 워커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냈으면 우리가 코드상으로 얘를 구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클러스터 모듈의 is 마스터나 is 워커를 이용해서 얘가 마스터인지 혹은 워커인지 구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코드는 어떻게 될 거냐?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전체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동작하는 코드가 프로세스가 마스터인지 아니면 워커인지 구별합니다. 만약에 마스터라면 마스터가 하는 일은 뭐냐? 워커를 만드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에서는 이렇게 포크라는 걸 이용해서 워커를 만드는 코드를 짜게 되고요. if else 있죠? 워커가 동작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워커로서 뭔가 동작하는 코드를 저 안에 작성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마스터인지 아니면은 워커인지 구별해 내고 그 다음에 워커에 대한 동작 코드를 작성하는 걸로 코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벤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러스터의 이벤트가 뭐가 있냐면 이제 마스터에 대한 이벤트가 될 겁니다. 얘는 포크 만들었을 때겠죠. 온라인은 워커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워커가 이제 동작하게 돼서 연결돼서 워커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가 온라인이 되고요. 리스닝 워커에 대한 서버를 만들게 되는데 그 서버가 이제 리슨 이벤트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받을 수 있는 리슨 상태가 되면 리스닝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요. 디스커넥트 엑시 같은 경우는 워커가 끝났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워커 이벤트 같은 경우는 여기 메시지인데요. 메시지라는 이벤트가 발생해야 되고 디스커넥트라는 이벤트가 발생해서 워커에서 발생한 이벤트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이제 이벤트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볼 건데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워커에 대해 접근해야 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이용해서 워커에 접근할 때는 클러스터 워커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이 워커를 구별하기 위해서 아이디가 아까 구별하게 되는데 그거는 워커.id를 통해서 워커를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워커가 이제 종료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정 워커에다가 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이런 걸 통해서 워커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워커를 종료하려면 이제 킬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워커를 종료시켜 버리면 됩니다. 워커를 종료하게 되면은 디스커넥트와 exit 이벤트가 마스터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좀 더 코드를 이제 이벤트를 반영한 코드를 짜보면요. 일단 마스터가 되면은요 클러스의 포크를 이용해서 워커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코어 개수만큼 만들어준 코드는 좀 생략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예제 코드 보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온라인 이벤트, 그다음에 엑시트 이벤트 이런 식으로 이벤트에 대해서 다중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에 발생하는 이벤트는 어느 워커에서 발생한 이벤트인지 워커가 리스너 함수의 파라미터로 오게 됩니다. 엑시도 마찬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워커에 대한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워커에 대한 코드는 이렇게 되고요. 클러스터의 워커를 이용해서 워커에 대한 이제 참조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이 안에 워커에 대한 코드가 들어갈 겁니다. 워커의 동작이 다 끝나게 되면은 워커.키를 이용해서 워커를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이벤트까지 반영한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코드 구조입니다. 만약에 이제 서버를 만들었다. 이제 아마 대부분 이제 노드를 이용해서 서버를 만들 거기 때문에 서버를 만드는 대략적인 예제 코드는 어떻게 되느냐? 마스터일 때는 포크하는 건 똑같고요. 워커가 됐을 경우에는 워커가 서버를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코어가 8개다 그러면은 8개짜리 HTTP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동작하게 만드는 코드가 이렇게 돼요. 생각보다 클러스터링 적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서버 만드는 예제 코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HTTP 서버 만드는 코드는 나중에 HTTP 서버 만드는 강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또 굉장히 나중에 다루게 될 건데 이제 PM2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얘는 클러스터링을 지원하는 프로세스에 관련된 모듈이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다루게 될 때 클러스터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러스터링에서 이제 어떻게 마스터가 워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지를 봤습니다. 이번엔 뭐가 있냐?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죠. 이제 마스터가 워커에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을 때는 워커에다 이제 샌드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샌드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마스터가 워커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은 워커에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냐? 메시지라는 이벤트가 발생해집니다. 메시지의 이벤트 핸들러에다가 데이터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마스터가 전달한 데이터를 워커에서 그 메시지 이벤트의 핸들러를 통해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워커에서 마스터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프로세스에 샌드라는 걸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마스터의 반응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 포크를 하게 되면 거기 결과가 워커 게시가 나오거든요. 여기다 온 해가지고 워커가 마스터에게 전달하는 데이터 이벤트, 메시지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 그때의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코드로 한번 더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마스터 부분입니다. 마스터에서는 워커를 만들고요. 워커가 온라인이 되면은 워커가 이제 일을 할 준비가 되면은 워커에다 샌드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게 됩니다. 워커에다 샌드를 하게 되면은 워커에서는 밑에가 워커 부분이죠. 워커 부분에서는 온을 이용해서 메시지 이벤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아서 이번엔 마치 워커가 마스터에게 보내는 겁니다. process.send에서 보내게 되면 얘는 워커가 마스터에게 보내는 거게 됩니다. 그럼 프로세스에 샌드로 보내게 되면은 이제는 마스터의 메시지 이벤트를 받아서 워커가 이제 마스터에게 보낸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그 워커와 마스터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클러스터링 하게 될 때는 지금까지 봤던 예제는 이제 마스터 워커가 같은 파일로 있었는데 이게 약간 코드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마스터 코드와 워커 코드가 분리돼서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볼 건 뭐냐면 클러스터의 셋업이라는 걸 이용해서 셋업 마스터라는 걸 이용해서 별도의 파일로 분리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하느냐? 클러스터의 셋업 마스터 해가지고 exec라는 부분에다가 워커로 동작할 소스 부분을 넣게 되면은 이때는 같은 소스에 있는 같은 코드에 있는 게 동작하는 게 아니고 워커에 대해서는 worker.js에 있는 거를 워커로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코드가 분리되기 때문에 마스터에 대한 코드와 워커에 대한 코드가 분리됐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을 작성할 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차수에 대한 학습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봤던 거는 스트림 모듈을 봤었죠. 스트림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제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스트림이 연결돼 가지고 스트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쓰기도 하고 받는 쪽에서는 스트림에서 도착한 데이터를 받기도 합니다. 그걸 다루기 위한 스트림 모듈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 모듈에 데이터를 쓰고 데이터를 읽는 그런 메소드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나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URL 다루는 걸 봤었죠. 그래서 서버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URL을 통해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가 요청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는데 그걸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URL 모듈 이용해 가지고 어느 리소스를 원하나 분석해 볼 수가 있었고요. 쿼리 문자를 이용해서 쿼리 스트링이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쿼리 문자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HCP를 다룬 모듈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팅 모듈을 봤었죠. 이제 클러스팅 모듈 조금 어렵습니다만 클러스터 자체가 조금 어려운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모듈 이용해서 어떻게 멀티 프로세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지 클러스터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